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주차 울산 지역 주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공교로운 이런 수치들도 있습니다. 울산 지역 5일 전 뉴스는 보면은 3,040여 가구가 5월에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뭐 2,400건, 2,500건 정도가 분양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희한하게 때 맞춰서 분양을 합니다. 대구와 부산이 무진장 빠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만 무진장 버틸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의문을 표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상황이 지금 괜찮은 건 맞다. 대전 지역, 세종 지역이 이렇게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가운데도 대전은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 8월경에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공교롭게도 분양은 이어집니다. 경쟁률 이거 48,000명, 700세대 모집에 48,000, 130에 1570. 이때는 주간지수가 좀 플러스를 나타낼 때였습니다. 주간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 근래 올해 들어서 분양했는 아파트들의 청약 성적은 작년 끝자락부터 해서 청약 성적은 처참합니다. 네, 1052세대 모집에 599명. 미분양이죠. 사실상 미분양. 509가구 모집에 233 미분양. 사실상 미분양. 이것도 사실상 다 참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래 지수도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을 때 분양을 하겠구나. 이 정도 느낌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갑자기 확 살아나는 느낌. 매도 물량 매도세가 확 꺾였다고 이야기가 나면서 매수 우위 지수는 좀 살아나는데요. 이거 60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고요. 울산의 미분양 현황은 2640건. 인구 110만에. 인구 330만에 부산은 미분양 물량이 3,300개. 이 부산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로 보면 되나요? 이거 부산을 울산 기준으로 바꿔보면 110만이라면 미분양이 1,100개 정도 된다. 부산보다 훨씬 더 심한 미분양을 안고 있고 그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도 않는 가운데 또다시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쿠팡 알리는 더보기 링크를 통한 구매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도 물량은 14,453개, 연초보다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 딱히 매도세가 약해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용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다.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요 끝자리가 살짝 높아지는 것이 주말 기준으로 조금 낮아졌어야 되는데 조금 높아지는 것이 조금 찝찝하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나? 전세 물량도 지난주에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전세 물량의 끝자리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런 현상이 잘 없었는데 요 현상이 있고 나서 대전이 요 현상이 쭉 이어지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부산 지역을 한번 대전 지역을 한번 다뤄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대전 지역의 차트 다음에 한번 언급해 드릴 일이 있으면은 보시면은 대전도 이 전세 물량이 계속 빠지는 가운데 분위기 괜찮네. 전국에서 대전의 분위기가 제일 괜찮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작년 8월. 그것이 몇 달 갔어요. 한 3, 4개월 갔어요. 그리고 분양은 흥행을 했고 그 이후로 갑자기 분양은 참패, 전세 물량은 늘기 시작하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래 대전이 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대전이랑 세종이랑 별반 다른 바 없거든요. 세종은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 하락률이 40%에 달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전의 모습, 세종시의 모습. 대전은 거의 세종시에 종속되어서 움직이는 느낌인데 지 혼자 잘 나가더라는 거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게 견주어보자면 대구, 부산이 죽쓰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지 혼자 잘 나간다? 뭐 산업이 다 괜찮다, 자동차도 잘 팔리고 다 괜찮다. 1월에 GDP 발표된 거 보셨죠? 뭐 성장률이 뭐 분기 기준으로 1.3%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와, 이 정도면 올해 3% 성장률도 나오겠는 걸 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GDP 성장률 가만히 뜯어보면 반도체가 열일했다. 반도체가 나머지는 다 죽 썼다. 나머지는 그닥 별로다.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산업군을 품고 있는 울산. 점점 안 좋은 추세로 가나요? 특히 뭐 자동차는 지금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유화학 쪽이 저는 늘 좀 찝찝해요. 그 엄청난 기간 산업, 중국이
규모를 더 키워버렸어요. 자, 월세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 유지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임대 물량은 잠깐 정체를 보이고 있네요. 아파트 거래량 현재 826건. 자, 이 상태로 간다면 시뮬레이션 제가 이거 안 했네요. 지금 72% 정도 신고되었습니다. 주간 브리핑으로 보면은 울산 5월의 거래량 예측치 나오니까 주간 브리핑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격, 매매 가격 한번 짚어볼게요. 자, 문수로 아이파크 25% 정도 빠지는 모습. 3층이 25% 정도면 고층 가면은 한 20% 정도 빠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래도 보면 20% 정도 빠지는 느낌. 15에서 20%. 그래도 평균적으로 20% 빠지는 게 많이 보이긴 하죠. 대구는 이 가격대에 30%, 35% 빠지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울산만 현재 대단한 것이 맞다. 이 대단한 가격에 투자용으로 산다? 일부 사람들은 정고점을 금리만 떨어지면 정고점에 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정고점의 가격이란 것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견주어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정고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이다.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는 것들도 한두 건 띄엄띄엄 눈에 띄는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다. 강원도 지역 뉴스에서 공시지가 1억이 미만 아파트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산에도 그런 투자들이 행행했습니다. 못 버티고 던지는 40%, 고점 대비 40%, 50%. 제가 이거 울산 투자 이거 말씀드렸죠. 누구였더라? 어떤 뿡묵한 사람이 있었어요. 뿡묵하는 사람 그 단톡방에서 그 지인이 저를 거기 초대를 해줬어요. 야, 울산 지역 가가지고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몇 채 투자하면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은 전세금도 많이 받고 그거 한 채당 2천 3천씩만 팔고 나와도 한 10채 투자하면은 2억 3억 그냥 번다. 그래서 제 지인이 혹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했어요.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렸는데 안 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 어제 하루치만 더 봅시다. 네, 울산이 가격이 좋은 것이 맞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 좋은 것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날짜가. 네,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잠깐 오류가 나네요. 이 정도만 짚어볼게요. 다른 날들도 매매 가격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 정도만 지켜봐도 되려나? 하루치를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갔습니다. 가격 보시면은 20% 떨어지는 것도 잘 없다. 20% 떨어지는 것도 잘 없다. 대다수 8, 90% 가격 유지하고 있다. 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은 혹은 그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 가격 내려오면은 30%씩 하락하는 것도 띄엄띄엄 있긴 하다. 울산에서 지금 산다고 봤을 때 잘 사는 가격이라 그러면 그냥 고점 대비 30%면 잘 사는 느낌이에요. 대구에서는 잘 산다는 느낌 들면은 한 40% 정도 하락했으면 잘 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거든요. 화무 11홍이 될 것인지 영원한 우상향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4월달 들어서 조금 거래량이 지금 7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으니까요. 동구 지역에 거래가 좀 많았었고 나머지는 특징할 만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거래량 작년 최고 수준까지 이르는 거래량.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라요. 작년보다 올해 상황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상황이 더 좋고 내년의 상황이 더 좋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성장한다면 저도 이 우상향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GDP가 지금 5년째 정체의 모습. 근데 집값만 치솟았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대구의 지역의 집값을 보면은 한 5년 전의 집값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 GDP 수준하고 지금의 GDP 수준하고 똑같듯이 집값의 수준은 거의 똑같습니다. 건축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은 인건비가 오르는데 왜 여러분들의 소득은 정체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튼 소득이 정체되는 만큼 비싼 값을 주고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6억 이상 거래량 작년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거래량 수준은 작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의 거래 수준은 작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분양권 거래, 분양권 시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 전세 거래가 2년 전보다 2년 전에 전세 살았던 사람 또다시 거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2년 전보다 거래가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텐션이 좀 떨어집니다. 한동안 좀 유지가 되는 편이었거든요. 5월 들어서 급격하게 전세 거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30대나 이런 경우가 좀 집을 사면서 전세를 살 법한 사람이 매수에 동참하게 되면서 전세 거래는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 2년 전에 비해서 전월세 비중. 언론에서는 한 입으로 떠들었죠. 빌라, 다가구, 전세 사는 거 위험해. 돈 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게 안전빵이야. 근데도 사람들은 아파트 전세 많이 안 살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하냐. 뭐 1억 미만 아파트 공시지가 이거 뭐 10채씩 투자하고 막 이러라고 막 펌프질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 채 투자 있는 사람 아파트나 빌라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 전세가 좀 오르는 모습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전환되면 울산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상무. 하지만 뭐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 월세 거래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월세 거래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평균 월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양새 맞죠 이거? 일단 흐름상은 빠지고 있는 모양새. 보증금도 2년 전보다 낮고 월세 가격 빠지고 전세 가격 빠지면 매매 가격이 온전히 지탱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년 전과 비슷한 모습. 3월의 임대 거래량이 그닥 많지는 않네요. 갑자기 임대 거래가 조금 줄어드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